최용선 권영원의 쑥떡 공론. 정치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용선 권영원의 쑥떡 공론 시즌2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최용선 권영원의 쑥떡공론 시즌2 지난주에 첫 번째 방송이 나갔는데요. 첫 번째 방송을 들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많은 조언을 주셨습니다. 그런 조언들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오늘도 함께 하실 성남데일리 최용선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성남에서 매일매일 일하고 있는 가을남자 성남데일리의 최용선입니다. 아이고 네, 가을남자 좋습니다. 아니 시작부터 이렇게 한 방 빵 터뜨리시고 가시네요. 아, 참 좋습니다. 네. 지난 첫 번째 방송 나간 다음에 우리 최용선 선배님은 어떤 반응들이 있으셨어요? 그저 미적지한 반응이었습니다. 네? 끝이에요? 끝입니다. 아, 그래도 한 700명 들었는데 뭔가 얘기가 있었겠죠. 예, 나름대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고 향후 핫 이슈가 될 수 있는 이재명 시장을 이야기를 다뤘기 때문에 그 성원을 많이 보내주는 팬이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아, 이게 대부분 이렇게 좀 긍정적인 표현들 아무래도 대놓고 욕은 못하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뭐 대놓고 욕하게 하겠어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최용선 권영원의 쑥떡공론 두 번째 시간. 아, 오늘 어떤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처음에 쑥떡공론을 이야기할 때 성남의 정치, 행정, 스포츠까지 광범위하게 이야기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사실 저희가 뭐 얇고 넓게 얘기한다고 했지만 저희 또 나름대로 자존심이 있는데 얇고 넓게 되겠습니까? 좀 네. 깊게 가야죠. 지금 특별히 성남시에 큰 핫 이슈는 없는데 다음 주 14일부터 18일까지 성남시 의회 임시회가 개회되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 성남시 의회 임시회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나 이런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아, 좋습니다. 역시 우리 또 정치구단. 네, 요번에 다시 한번 또 정치구단으로 확실하게 각인시키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용선 권영헌의 쑥떡공론 시즌2는 성남시 행정을 비롯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스포츠까지 성남 지역의 모든 이야기를 털어드립니다. 자, 다음 주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성남시의회 임시회 주로 이야기될 것들이 어떤 게 있나요? 이번 임시회는 회기가 짧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임시회니까. 그렇죠. 예, 예. 특히나 임시회이더라도 9월 임시회는 회기가 짧은데 이번 임시회는 추경 예산안이 있고 네네. 그리고 주요 내용으로는 옴부즈맨 시의회 임명 동의안이 있고 그 옴부즈맨이 조금 이게 예전부터 쟁점이 좀 됐었죠. 그렇죠. 그 조례 네. 가지고 한 4년여 동안 계속해서 부결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조례가 지난 7월 정례에서 통과되고 이번에 옴부즈맨이 선정돼서 시의 임명 동의안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중학교 입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주는 교복 조례. 네, 무상 교복 지원 조례죠. 그렇죠. 네. 그 조례 등 이런 내용들이 지금 주목을 받는 이번 임시의 주요 내용이죠.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그래도 먼저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됐는지 추경 예산이 그거부터 좀 짚어주시죠. 성남시 올해 1년 예산이 2조 4,864억 원 정도 되거든요. 네네네. 그 예산에서 한 700억 정도가 추가되는 네. 국비 도비가 새롭게 편성되면서 조정하는 이런 추경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 네. 뭐 주 내용은 뭐 이번에는 어떻게 큰 뭐 이슈가 될 만한 예산이 있나요? 그렇죠. 특별한 건 없고 부족했던 어떤 복지 부분 이런 부분에 조금 예산이 배정된 것 같고 나머지는 크게 그 눈에 띄는 사항들은 없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9월 임시회는 행정감사나 내년도 예산 심의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한 워밍업 정도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다만 한 가지 여기서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임시회를 앞두고 네네. 성남시에 있는 국단이 네.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산하기관, 산업진흥재단이나 문화재단
또 청소년재단 이런 기관에서 관련 상임위와 간담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간담회가 저녁 시간에 이루어지면서 얼마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약간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저녁 시간에요? 그렇죠. 아, 저녁 시간에 네, 저녁 시간에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간담회 뭐 저녁 시간이든 낮 시간이든 뭐 좋은 이야기만 나누면 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녁에 약주 드시지 마시고 좋은 이야기 많이 하시기 바라겠어요. 안 먹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뭐 그거는 뭐 저희가 가서 보질 않았으니까. 네, 그럼 뭐 예산 이야기는 뭐 이 정도 하시고요. 아무래도 요번 임시회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 조례가 있죠. 무상교복 지원 조례. 이거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일단 무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상이 무상이죠. 아니고 무상 부분에는 우리 새누리당 측에서 새누리당이 약간의 알레르기성 반응이 있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포퓰리즘이다 아니면 너무 선심성이다 이런 내용들의 어떤 주장들이 있는데 네. 그것은 조금 별개로 네. 어찌됐든 그 학생들한테 중학교 입학한 학생들한테 무상으로 교복을 준다 이런 내용이죠. 네네, 그렇죠. 근데 이게 무상교복, 사실 예전에 이재명 시장도 얘기했지만 일부러 무상이라는 말을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거든요. 그런 관계로 아마 이번 조례안이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 뭐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좀 들여다보죠. 이번 무상교복 지원 조례는 1년에 성남시에서 이 중학교에 들어가는 인원이 한 8,900명 정도 된답니다. 네, 8,900명 900명에 소요될 예산이 25억 정도. 예. 이 25억 정도가 소요되고 고등학생들에게는 이제 저소득층, 네. 지금도 중학교 학생들한테는 저소득층에 한해서 무상으로 교복 지원되는 사항들이 있었는데 예, 그렇죠.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네. 성남시에서 중학교에 입학하는 8,900명에 달하는 학생들한테 교복을 무상으로 지급한다 이런 네. 내용입니다. 어찌됐든 예외 없이 무상으로 중학생들에게 교복이 지원됨으로써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성남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획기적이고 눈에 띄는 그런 조례가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다른 시도에서는 추진하지 않고 있는 무상 교복 지원, 향후 어떻게 이게 대한민국에 영향을 미칠지. 일종의 이재명 시장만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네, 뭐 그렇겠죠. 자, 그럼 조금 이렇게 자세히 보면 말이죠. 아무래도 이게 무상 교복 지원이지만 시에서 돈을 지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교복을 납품하는 회사 선정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조례 관련 조례를 보면 교복 납품하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한 이후에 종합적인 점수를 평가해서 네. 업체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공정성을 기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어떻게 좋은 교복을 구해서 지급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겠죠. 네, 제가 여기 조례안을 갖고 있는데요. 위원회는 당연직, 교육업무 담당 국장, 성남시 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성남교육지원청 교복업무 담당 과장, 그리고 위촉직으로는 뭐 학교 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그밖에 학교에 관하여 전문 지식과 덕망을 갖춘 자, 이렇게 구성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25억 정도면 업체 측의 로비도 상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로비 내지는 어떤 문제, 부정적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고, 이 시단위에서 선정위원회에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마 철저하게 예방하거나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되겠죠. 네, 모쪼록 오랜만에 나온 좋은 조례안이니만큼 우리 중학생들에게 좋고 튼튼한 교복을 무상으로 지급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추용선 권영환의 쑥떡 꼽는 시즌2를 듣고 계십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 옴부즈맨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그야말로 성남시에서 옴부즈맨 조례는 7.8기의 조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조례입니다. 그 조례가 지난 7월 정례회 때 통과가 됐죠. 네네, 그렇죠.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옴부즈맨을 선정하기 위해서 선정위원회가 구성돼서 옴부즈맨을 선정을 했어요. 네, 옴부즈맨으로 선정되신 분 어떤 분이신가요? 윤석인 희망제약소장 출신인데 윤석인. 네네네. 이번에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을 처리가 돼야만 옴부즈맨으로 임명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네, 임명 동의안이 처리돼야만 이게 옴부즈맨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옴부즈맨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이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성남시에도 감사관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감사관실 있죠. 감사관실에서는 공직자들의 비리나 아니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나 징계를 주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는데 옴부즈맨도 이와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다릅니다. 옴부즈맨은 공직자가 행정 절차를 통해서 이 행정적인 결정이 이루어졌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거나 또 권리가 침해됐거나 불편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면 옴부즈맨이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체크하고 조사 처리한다. 이런 내용이죠, 기본적으로. 감사관은 공무원들의 복무나 뭐 공무원들에 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감사하는 것이고, 옴부즈맨은 개인이 아니라 행정 이런 부분에 주목을 해서 그렇죠. 활동을 하는 거죠. 일종의 민원 도움이다 이런 거죠. 아, 민원 도우미. 이 깔끔한 말 놔두시고 너무 이렇게 돌아오신 것 같아요. 어쨌든 일반 시민들의 일반적인 우리가 지역의 민원 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안을 처리해서 받는 것은 아니고 네네. 행정적인 절차에 의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옴부즈맨이 체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옴부즈맨으로 선정되신 우리 윤석인 님이라고 하죠. 님. 예, 윤석인 님은 한겨레 정치부 기자 출신으로 희망제작소 부소장, 소장을 역임하신 그렇죠. 분으로 알려져 있죠. 오랜 정치부 기자 시절에 정당팀장, 법조팀장 그리고 경영실장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중앙정치권하고 연관성이 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일단 와 봐서 만나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옴부즈맨 조례 부분이 기본적으로 사무관 상당에 준하는 애우를 받는 자리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시의회 임명 동의를 받는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있더라고요. 최용성 기자님이 의구심을 가지시는 게 아니고요. 제가 갖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런 의구심을 좀 나타내는 부분들이 있다. 물론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니까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빼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빼시는데? 알겠습니다. 사무관급 레벨인데 임명동의안을 받는다. 조례에 포함이 돼 있나요? 그렇죠. 조례에 포함되어 있죠. 네. 임명동의안을 받아서 그게 임명을 한다. 그만큼 이 옴부즈맨 조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1년부터 지금까지 4년이 넘게 계속해서 시의회에서 논란이 되어왔던 조례인데 당시 6대 의회에서는 새누리당이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결되고 이번에야 역전돼서 지금은 새정치가 다수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조례가 통과됐다. 그러면서 이 옴부즈맨 제도가 실로 사전 5기 끝에 시행되는 그런 시점에 왔다 이런 이야기죠. 네, 아까 옴부즈맨이 하는 일을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들어보면 옴부즈맨 제도가 필요한 제도인 것 같긴 한데요. 이게 이제 성남시에서만 하겠다 그런 조례는 아니고요. 네네. 기본적으로 전국적인 상황인데 경기도 31개 시군 지자체는 거의 애애 없이 옴부즈맨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고 성남시는 엄청나게 늦은 감이 있는 제도이긴 하죠. 네, 그런 제도를 왜 6대 때는 새누리당이 많다. 그래서 조례안이 부결되고 지금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많다. 그래서 가결되고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옴부즈맨의 제도 자체는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찬성을 하고 인정하는 부분인데 옴부즈맨으로 누가 올 것이냐 어떤 사람을 옴부즈맨의 자리를 줄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어떤 인사에 대한 자리 만들기식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들을 갖고 조례를 반대했던 거죠. 네, 그거는 지금 이렇게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
그 다른 시군에서는 벌써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이제서야 시행하게 된다. 참 안타까운 부분이네요. 늦었지만 시행된 상황은 다행이고요. ombudsman으로 오게 되는 ombudsman이 나름대로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면서 기본적인 취지에 맞는 그런 행정 행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옴부즈맨으로 선정되신 윤석인 님 임명 동의안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용선 권영헌의 쑥떡 꽁론 시즌2는 페이스북에서 추용선이나 권영헌을 검색하시거나 인터넷 신문 성남데일리, 투데이 성남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최용석 기자님, 이제 추용선 권영헌의 쑥떡 공론 두 번째 녹음하셨는데 이제 좀 익숙해지셨나요? 익숙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보기엔 하나도 안 익숙해지신 것 같아요.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그러지 않았으셨을까. 이거 편집할 게 너무 많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추용선 권영헌의 쑥떡 공론 시즌2 세 번째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내년 총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총선이 지금 한 7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2016년 4월 13일에 20대 총선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성남 수정구, 중원구, 분당 갑, 을 지역에 어떤 후보들이 나올 수 있는 건가 아니면 정치적 구도가 어떤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사전 점검을 한번 해보는 시간, 이런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역시 그 정치 구단, 네, 정치를 버리지 못하는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내년에 있을 총선 누가 준비하고 있나, 누가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나, 요거 한번 짚어주신다는 얘기죠. 대략적으로 1차적인 정리를 한번 하고 시간 날 때마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돼야 될 부분이다, 이런 이야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추용선 권영헌의 쑥떡 공론 시즌2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잘 됐을지 모르겠네. 이게